민주당 내의 현재의 시청자 여러분들 분위기는 이러합니다. 아직까지 친명계는 공식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 이제 이런 것이고, 비명계는 약간 이재명 대표의 이 거취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압박을 조금씩 세게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먼저 친명계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대표가 77.77%로 당원의 당심을 받아서 당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이 위기에 민주당을 구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본 겁니다. 이런 체제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면 저는 당내 분열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재명 대표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더 처절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대표 할 때를 두고 아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상황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데요. 1년 내내 20% 초반의 지지율이 유지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내부로부터 굉장히 분열이 심했습니다. 도저히 당대표 리더십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기 어려웠던 그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내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리더십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면에요. 고민정 민주당의 최고위원 그리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가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박성준, 김남국 이 두 명의 의원과는 약간의 온도차, 결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대표님으로는 선거가 어렵다라는 이 의견이 지금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판단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 초쯤, 늦여름 초가을 그 정도 되면 이제 총선을 몇 달 앞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도 무엇이든지 간에 총선 전략을 무엇으로 짜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대선에 패배한 책임을 지고 송영길은 물러났고, 문재인 대표는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어쨌든 당을 책임지고 당 지도부란 게 뭡니까? 당을 이끌어왔던 분들인데 자신들이 이끌어왔던 결과가 지금 이 상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그 바로미터는 뭐냐? 그거는 민심이죠. 자, 이제 민주당 내 의원들 간의 좀 입장도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거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그런데 친명 핵심 중진 의원이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친명 핵심 중진 의원? 저도 궁금한데 감은 잡히긴 하는데 제가 확실치 않아서. 일단 친명의 핵심 중진 의원이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재명 대표 말이죠. 질서 있는 퇴장을 할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재판이 많아지는 연말쯤으로 봅니다. 연말이 얼마 안 남았나 글쎄요. 뭐 보기에 따라서는 연말이면 한 9개월 남았는데요. 어쨌든 연말쯤으로 봅니다. 이 대표와 논의된 바 없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이재명을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질서 있는 퇴진이 나왔고 올 연말쯤이 될 것으로 이 친명 핵심 중진 의원은 내다봤는데 장윤미 변호사 의견은 어떠신지요? 사실 연말이라는 기간까지 여러 정치적인 변곡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친이로 분류되는 의원들, 비명으로 분류되는 의원들 의견 다 종합해 보면요. 최소한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시점이 지금은 아닌 것으로 의견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 칼끝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죠. 당대표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쌍특검, 이 곽상도 전 의원 50억 무죄 판결 받은 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50억을 받았다는 또 여러 이런 여권 인사들과 관련한 수사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특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의당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물꼬를 트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직에 내려오게 되면 모든 이슈가 거기에 함몰이 될 겁니다. 정치적인 어떤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의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펼쳐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질서 있는 퇴장의 형식으로 연말 아니면 그 후 총선 직전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최소한 지금 당대표직에서 내려오라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좀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 김종혁 위원장님 한번 보시죠. 이 친명 핵심 중진 의원이 제가 뭐 실명은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했고 그 시점은 올 연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논의는 이재명 대표와 직접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재명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대충 민주당 분위기가 이렇게 굴러갈 거예요 라는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연말쯤에 이 대표가 퇴진한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는 한 9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9개월 동안에 뭐 민주당,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기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대표가요?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박성준 대변인이 77.77%의 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 되신 분 아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못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 대선이 끝난 다음에 대선에서 패배한 주자가 당대표에 출마해서 대선 패배에 대한 분노감이 극도에 달했을 때 그걸 결집해서 그래서 당대표 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정치학자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결국은 방탄을 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된 게 아닌가 싶고, 김남국 의원은 또 당내 화합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그렇게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예. 아니 체포동의안에서 37석에서 38석의 의원들이 위반을 한 마당에 그게 당내 화합이 이재명 대표가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제가 보기엔 전혀 지금 상황을 엉뚱하게 판단하고 계신 거고, 예.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뭐 개딸이니 뭐니 이런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뭐 30%에서 4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당 의원들은 지지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제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할 텐데 예. 오히려 그 강성 지지자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거에 기초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나쁜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연명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연명. 어허,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그래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문제가 될 때는 원인을 제거하고 다 털고 예. 그다음에 그래야지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질질질질 끌면서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연말까지 그렇게 가겠다고요? 예. 못 가실 겁니다 아마.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오늘 조금 전에 이게 기사가 나왔고요. 이 친명계 핵심 중진이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 이 시간표는 이러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그림이랍니다. 올해 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 사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사퇴하고 나면 이제 내년 초에 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겁니다. 대표가 사퇴했으니까. 그리고 2024년에 4월 10일에 총선이 있습니다, 내년. 그때 이재명 대표는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다. 그리고 4월 10일에 총선이 치러진다. 비대위 체제로 이재명 대표는 개양을 불출마 선언하고요. 그리고 나서 2025에서 2026년은 사법 리스크가 정리되고 대선 재도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게 친명계의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7년 3월에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대선에 다시 출마한다. 이런 로드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귀학 영장님, 여기서의 전제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랄까 무죄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좀 숙제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로드맵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연하게 그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가운데서의 전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자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일정 중에서 총선 불출마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재명은 죽어라라는 염원이 담겨져 있는 일정 같은데 그 현역과 현역이 아닌 경우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뻔히 알면서 예. 총선 불출마 주문을 지금부터 걸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선에 불출마할 일 없다. 사법 리스크 극복하고 총선에 도전해서 내년 총선을 이기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 여부를 떠나서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진다라고 하면 이재명의 리더십은 무너지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비례를 하더라도 직접 뛰는 총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친명계 내에서도 과거에 당대표에 출마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라는 데 있어서도 입장이 많이 갈렸어요. 예. 국회의원에 출마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도 그 내부에서 입장이 갈렸습니다. 그렇군요. 그 내에서 아마도
출마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친명계 쪽의 입장을 어느 누군가가 뭐 개인의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 전에 나머지 20%가 갖고 있는 불안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현재 80%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모아져 있고 그렇군요. 20%가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 이제 80%를 이끌고 있는 이재명이 물러나서 20% 이끌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을 이끈다라고 하면 제대로 이끌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 흔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 비주류 쪽에서 당대표가 되면 그 사람도 또 흔들어서 또 낙마시키고 결국 민주당은 지리멸렬하고 리더십이 없다라고 낙인 찍히는 가운데서 다음번 총선을 맞이하게끔 하는 알겠습니다. 뭐 이런 그 전략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질서 있는 그 퇴진 총선을 위해서 저는 뭐 가능한 시나리오나 저는 한 사람의 아이디어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 그래픽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뭐 친명계 핵심 중진이 이제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글쎄요. 이제 우리 복 위원장님은 총선 불출마 이거 아니다. 총선도 출마해서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계속 정면 돌파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서정옥 변호사님, 이 로드맵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 허들을 넘어야 돼요. 우선 성남FC 대장동 건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받아야 됩니다. 이거 허들 넘어야 되고 백현동 대북송금 또 뭐 기소가 만약에 된다면 허들 넘어야 되고 허위사실 공표 그거 지금 공선법 위반한 건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거 허들 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허들을 넘어야 마침내 2027년 3월에 이 대표가 대선에 자연스럽게 재출마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이제 그 이재명을 제일 잘한다. 이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 정성호 의원이 좀 떠오릅니다. 제가 보기에 좀 비슷한 취지 발언도 과거에 있었고 정성호 의원 이건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 네, 확인 안 되고 제가 추측한데 이재명을 제일 잘하는 사법연수원 동기고 친명 핵심이니까 정성호 의원이 과거에도 이게 비대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그 세 가지 저는 의도 꼼수가 있다 봐요. 어떤 꼼수가 있습니까? 첫째는요. 예. 일단 이게 끝까지 구속은 면하게 해준다. 이 말은 이게 연말에 대표직 사퇴한다는 말은 연말까지 이게 그 대표직 유지한다는 말은 앞으로 이게 체포영장이 또 오면 구속은 안 시키게 방탄하면 더 해줘야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게 취지가 저는 하나 있다 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그 질서 있는 퇴진의 비대위 문제예요. 예. 이거는 이게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나는 수렴청정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반 이재명 측에 주는 게 아니고 예. 한마디로 이게 그 친 이재명 측에서 비대위를 장악한다. 그러니까 비대위를 구성을 하는데 내가 수렴청정한다. 이런 게 저는 두 번째 의도가 있다. 이게 질서 있는 퇴진이에요. 그냥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고 바로 비대위로 가면 그거는 이게 이낙연계나 문재인계나 다른 데서 이게 잡는데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은 우리가 끝까지 얼굴마다 비대위를 내세워서 내가 조정한다. 이런 게 두 번째 꼼수가 있다 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총선은 이제 그 못 나가죠. 왜? 그때 되면 재판이 한참 됩니다.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재판되니까 총선은 이게 나가기도 힘들고 또 떨어지면 치명타니까 총선은 희생하는 모습 보이면서 무죄 받으면 이게 나 대선 나간다. 이런 게 저는 세 가지 의도 꼼수가 있는데 한 단어로 이게 평가하면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이거는 이게 이재명 대표 꿈 깨야 됩니다. 모든 이게 혐의가 10몇 개 되는 걸 다 무죄 받아야 대선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라도 이게 집행유예나 하나 넣어도 이게 피선거권이 없어요. 특히 선거법도 있고. 따라서 저는 이런 로드맵을 정성호 의원이 뭐 만들었을 수는 있다 생각은 드는데 본인들로는 이게 최선의 로드맵일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룰 수 없는 꿈이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친명의 심 중진 뭐 조금 전 이제 따끈따끈한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어떤 의원인지는 아직 뭐 모르니까요. 친명 핵심 중진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